자, 오늘은 비트코인 개념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지금 사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같은 어그로 영상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는지, 돈의 한계가 뭐였는지, 그리고 블록체인과 채굴의 원리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요즘 주변 보면 다들 코인 이야기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근데 정작 비트코인이 뭔지, 왜 필요한지 몰라서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막연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비트코인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돈. 사실 알고 보면 문제투성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은행 앱으로 몇 번 터치하면 쉽게 보내지만 그 뒤에서는 은행이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승인하고 중간 수수료도 가져갑니다. 이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우리는 거래 하나를 하면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 이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극대화됐어요. 은행, 금융기관, 정부,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중앙 권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한 개발자가 새로운 생각을 꺼냅니다. 은행 없이, 정부도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학교 반장 시스템을 떠올리면 쉬워요. 예전에 반장이 떠든 사람을 적었죠. 근데 반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일부러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럼 반장을 없애고 반 친구 모두가 각자 떠드는 사람을 노트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작은 어렵고 훨씬 공정하겠죠. 바로 이게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누구 한 명이 통제하지 않고 수천 명이 동시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 조작도 불가능하고 해킹도 어렵고 중앙 서버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이런 걸 탈중앙화라고 해요. 그럼 채굴이란 뭘까요? 채굴은 그냥 돈을 퍼주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검증을 해야 해요.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게 바로 컴퓨터이고, 그리고 이 컴퓨터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막 채굴하면 계속 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발행량을 2100만 개로 고정을 해놨어요. 아무리 채굴을 하고 싶어도 이 숫자는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채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고성능 컴퓨터, 전기세, 채산성 계산. 그냥 기계 하나 놓고 수익이 나길 기다리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크고요.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오르내리죠.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곳은 없어요. 거래소 해킹, 국가의 규제, 법적 불확실성. 이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직접 화폐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수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진 않아요. 돈이란 뭘까? 신뢰는 꼭 은행과 정부에서만 나오는 걸까? 모두가 감시하고 모두가 기록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실험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미래의 화폐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비트코인,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닌 기술, 신뢰, 자유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